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긴다면 지금 바로 식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몇 달 안에 콩팥이 빠르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이 나빠지면 몸이 붓거나 피가 섞인 소변이 나올 때만 알아차린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 소변 거품이 첫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어느새 투석 치료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30년간 신장 노화와 식습관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김서연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콩팥 건강이 단순히 운이나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콩팥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묵묵히 일하죠. 그런데 이 정수기 필터가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물에 거품이 조금 생기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바로 소변 거품이에요. 이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연구 끝에 찾은 신장 회복의 핵심 식습관과 하루 한 번 챙겨 먹으면 신장이 다시 힘을 되찾는 식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검증한 것들입니다.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요즘 소변에 거품이 생겨서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얼마 전 68세 김영자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기고 피로감이 심해졌다고 하셨죠. 그냥 나이 때문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어느 날부터는 다리가 붓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영자님은 처음엔 그저 운동 부족이나 수면 부족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주변 친구들도 다들 나이 들면 그렇다고 했고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깊게 패일 정도였어요. 검사 결과는 초기 콩팥 기능 저하였습니다. 저는 김영자님께 당장 식단부터 조정하자고 말씀드렸어요. 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드시던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같은 국물 요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블루베리와 사과를 소량씩 매일 챙기게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저 과일 몇 개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콩팥은 약이 아니라 식습관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수없이 봐왔거든요. 2달 뒤 김영자님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로감이 크게 줄고 소변의 거품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콩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콩팥은 약이 아니라 식습관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콩팥을 망가뜨리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것들이죠.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뜨거운 국물 요리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뜨거운 국물은 짠맛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하루 2000mg을 넘으면 신장 기능이 빠르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엔 된장국, 점심엔 찌개, 저녁엔 국물 있는 찌개 하나 더. 이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74세 박정숙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정숙님은
평생을 국물 반찬을 매 끼니 챙겨 드셨습니다. 국물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목이 퉁퉁 붓고 소변에 거품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박정숙님께 국물은 반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를 활용해 보시라고도 했고요. 처음 한 달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입이 심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달째부터는 오히려 국물이 짜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입맛은 생각보다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부종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뜨거운 음식일수록 짠맛 인식이 떨어지니 식힌 뒤 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국물 요리 하루에 몇 번 드시나요? 이제 편의점 음식과 가공식품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편의점 음식 햄, 소시지, 탄산음료에는 인산염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산염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맛도 안 나고 눈에도 안 보이는데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려요. 서울대 식품영양연구팀은 인산염이 신장 독소 축적을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69세 조미자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조미자님은 손주들과 함께 살면서 콜라를 자주 마시고 과자를 간식으로 드셨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먹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붓고 소변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미자님께 당장 콜라와 과자를 끊어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식품 라벨을 꼭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인산염, 인산나트륨이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피하시라고요.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부종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조미자님은 이제 손주들과 함께 과일을 깎아 먹으신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무설탕이라고 써 있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인공감미료 역시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혹시 오늘 드신 음식에 인산염이 들어 있었나요? 단백질 보충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드시죠. 근육 만들려고 건강해지려고 드시는데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단백질 보충제 속에 들어있는 크레아틴이 콩팥에 부담을 주거든요.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 식단은 사구체 여과율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65세 최남수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최남수님은 근육 운동을 시작하면서 단백질 쉐이크를 매일 2번씩 드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몇 달 뒤 신장 수치가 나빠진 거예요. 저는 최남수님께 보충제를 끊고 대신 닭가슴살, 두부, 생선 같은 자연 단백질 위주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단백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농축된 형태로 과하게 섭취하는 거죠.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 필요한 양만큼만 하루 총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단백질 보충제 매일 드시나요? 소염진통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통증이 있으면 너무 쉽게 손이 가잖아요. 두통약, 소염제, 관절약. 진통제는 통증을 잠시 줄여주지만 신장 독성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진통제 복용자의 15%가 콩팥 손상 위험군이라고 해요. 70세 이순자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순자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거의 매일 드셨어요. 통증이 있으면 일상생활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콩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저는 이순자님께 스트레칭과 온찜질 같은 자연요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꾸준히 하니까 통증이 조금씩 줄더래요. 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콩팥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약을 드셔야 할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물이 약 성분을 희석시켜서 콩팥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진통제, 혹시 습관처럼 드시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수분 부족 문제입니다. 물을 안 마시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 부족은 노폐물 배출을 막아 신장 독소를 농축시킵니다. 생각해보세요. 정수기 필터에 물이 안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소가 그대로 쌓이는 거죠.
하루 1리터 반 이상의 수분 섭취가 콩팥 기능 유지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1세 박영수님은 물을 잘 안 드시는 분이셨어요.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 마시면 배만 부르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변색이 진해졌습니다. 저는 박영수님께 물병을 가까이 두고 하루 6잔에서 8잔을 나누어 마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는데 한 잔씩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니까 한 달 뒤부터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소변색도 맑아졌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뇨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정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물 몇 잔이나 드셨나요? 이렇게 우리 일상 속 사소한 습관들이 콩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듭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 과한 단백질, 잦은 진통제, 그리고 물 부족. 이 5가지만 조절해도 콩팥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제는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생활 습관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콩팥을 되살리는 음식들이 있어요. 약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죠.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블루베리 이야기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분은 적고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확장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콩팥은 작은 혈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이 좋아지면 콩팥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죠. 제가 권하는 방법은 하루 한 줌 정도를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소량을 드시거나 요거트에 곁들여 드시면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블루베리도 과일이니까 과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냉동 말고 생으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과도 정말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혈관과 신장세포를 보호해줘요. 흔히 사과는 아침 사과가 금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루 반 개 정도 식후 간식으로 드시면 딱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미 콩팥병이 많이 진행된 분들은 껍질을 벗겨서 드셔야 합니다. 껍질에 칼륨이 많거든요. 초기 단계에 계신 분들은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요. 상태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사과 드실 때 껍질 벗기시나요? 겨울이면 생각나는 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관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도 풍부해서 면역력에도 좋고요.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도 돋워주잖아요. 그런데 귤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당분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한 번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신맛 나는 귤이 단맛 나는 귤보다 더 좋습니다. 당분이 적으니까요. 귤 고르실 때 너무 달기만 한 것보다는 새콤한 맛이 있는 걸로 고르세요. 겨울철 귤,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브로콜리도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카비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간 해독과 면역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콩팥은 간과 함께 해독 작용을 하는 장기거든요. 간이 좋아지면 콩팥 부담도 줄어듭니다. 브로콜리는 조리법이 중요해요. 물에 직접 담가서 삶으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갑니다. 찜기로 살짝 찌거나 들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과잉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 초장에만 찍어 드셨나요? 다른 방법도 시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 싱겁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음식의 짠맛을 줄이는 대신 레몬, 허브, 라임즙으로 대체하면 만족감이 훨씬 높아요.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지죠. 이건 당연합니다. 우리 입맛이 짠맛에 길들여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2주만 참으시면 오히려 전에 먹던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져요. 식탁에서 간을 보기 전에 향으로 먼저 느껴보세요. 레몬 향, 허브 향이 입안에 퍼지면 짠맛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소금 대신 향신료 세트를 선물로 드리곤 해요. 로즈마리, 바질, 오레가노 같은 허브들이요. 처음엔 낯설어 하시지만 한 달만 쓰시면 이제 소금 없이는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향으로 맛을 내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음식을 얼마나 싱겁게 드셨나요?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콩팥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블루베리, 사과, 귤, 브로콜리, 그리고 싱겁게 먹기. 어렵지 않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짠 음식, 단 음료, 과한 단백질, 잦은 진통제 복용. 이 4가지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함정입니다. 여기에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콩팥은 빠르게 나빠집니다. 반대로 블루베리와 사과, 귤, 브로콜리처럼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는 콩팥을 살리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걸 무시하면 다리가 붓고 피로가 쌓입니다. 더 진행되면 혈압이 오르고 빈혈이 생기죠. 결국엔 투석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일주일에 3번, 몇 시간씩 기계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로가 줄고 몸이 가벼워지며 수치가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안 붓고 양말 자국이 안 남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소변 거품도 사라지고 소변색도 맑아집니다. 이게 바로 콩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식습관만 바꿔서 콩팥을 되살리는 걸 봤습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치료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 먹는 음식, 그 선택을 조금만 바꾸는 거죠. 국물을 반만 먹고 물을 조금 더 마시고 가공식품 대신 과일을 챙기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을 말씀드릴게요. 국물 덜 먹기와 하루 한 잔의 물 챙기기입니다. 이 2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국물 요리 드실 때 국물은 반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그 시작만으로도 콩팥은 금세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면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게 느껴질 겁니다. 한 달 후면 확실한 변화가 보이고요. 2달 후면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독소를 줄이는 생활 루틴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루 일과 속에서 콩팥을 지키는 방법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언제 물을 마셔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콩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소변 상태 괜찮으신가요? 거품은 없으신가요? 색깔은 맑은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필요하면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콩팥 지켜나가요.